안녕하십니까, 박세준의 기업 부객입니다. 제가 꽤 오랜만에 이걸 다시 하고 있죠. 일신상의 이유로 한 2주 정도 업로드가 없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암호화폐입니다. 가상화폐라고도 많이 하죠. 고금리 시대에 주식도 떨어지는데 암호화폐는 더 사정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예 암호화폐 투자 고만하시겠다는 분들도 간혹 계시죠. 이게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부진한 지가 1년이 다 돼가요. 12월 4일 전설적인 투자자 누구 워렌 버핏이 한마디로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소위 개박살이 납니다. 개당 한 5만 3천 달러 정도 했거든요. 워렌 버핏이 비트코인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 한마디 남기자마자 하루 만에 4만 달러 손으로 떨어집니다. 비트코인 하나 떨어지는 거 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대장주예요, 일종의. 주식들 삼성전자 이런 겁니다. 얘가 떨어지면 다들 사정없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날을 제가 명확하게 기억하는 게 이날 제 친구 결혼식이었어요. 다들 이렇게 축복된 분위기에서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이런 거 하는데 아무도 신랑을 안 봐. 다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신의 지금 가상화폐, 암호화폐가 개박살이 났거든요. 물론 그 친구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이 개당 얼마나 하냐면 한 2만 달러 정도 합니다. 최고점이 한 8,0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대폭락이죠, 대폭락. 오늘 할 이야기는 이렇게 유명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세상에 지금 코인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다 알만한 코인이 아니라요. 국내 개발 코인들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국내 코인, 국내 개발 코인 중에서도 글로벌리 유명한 게 있죠. 결국 상장 폐지돼버린 루나코인이 대표적이죠. 루나와는 다르게 대형 IT 기업의 참여로 대부분 화제가 됐던 국내 코인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카카오의 클레이튼입니다. 암호화폐 투자를 안 하시는 분이더라도 주식 투자하시던 분들이라도 한두 번씩 들어봤을 만한 이름이죠. 그 외에 위메이드라고 게임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꽤 큰 회사인데요. 여기서 내놓는 암호화폐 이름이 위믹스예요, 위믹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싸이월드. 여기는 그 유명하지 않은데 싸이월드도 코인인 싸이클럽을 개발하고 있고 내놓았었죠.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클레이튼은 쉽게 말하면 한국형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암호화폐인 동시에 블록체인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돌릴 수 있는 일종의 블록체인 개발 플랫폼입니다. 카카오가 개발에 참여를 했고 아무래도 블록체인 개발 플랫폼이니만큼 국내 대기업, IT 기업 그리고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파트너로 참여했습니다. 카카오의 이름값만큼이나 진짜 기대가 높았던 블록체인 프로젝트죠. 위믹스는 게임 특화 블록체인 혹은 게임 특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컨셉이 참 재밌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일종의 게임 내 재화 구매에만 쓰이는 코인이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플레이 투 언, 그러니까 게임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이 개발되면서 이런 코인들이 큰 관심을 받게 됐죠. 플레이 투 언이 정확히 뭐냐면 이 게임 내에서 우리가 뭐 MMORPG, 뭐 리니지나 디아블로나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거래소 기억이실 거예요. 이제 서로 이제 거기 아이템들을 거래를 하는데 실제 돈이 오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게임 머니가 실제 돈이 되는 게 익숙한데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게임 머니화해서 이거를 이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뭐 리니지 스펜건 뭐 이런 걸 산다고 쳐요. 돈 주고 구매를 하는데 현금을 주고 이제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나 그 플랫폼을 통해 구매를 하는데 이걸 이렇게 안 하고 암호화폐를 주고 아이템을 사는 겁니다. 그럼 그 암호화폐는 어떻게 돈으로 바꾸냐? 거래소 가서 팔면 돼요. 말 그대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 구축이 된 거죠. 처음에 이 플레이 투 언 게임이 제대로 안 될 때는 개당 가격이 200원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 위메이드가 개발한 게임 중에 미르4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플레이 투 언 게임입니다. 뭐 리니지랑 비슷한 MMORPG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국내에서는 큰 관심을 못 받았는데 유럽, 북미 지역에서 진짜 대박이 나름 터졌습니다. 일단 이 게임이 돌아가면서 게임 이용자들이 위믹스를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믹스 통행이 확 늘고 위믹스에 대한 시소 가치가 좀 높아졌습니다. 작년 초에는 위믹스 가격이 개당 2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200원짜리가 2만 원 100배 오른 거죠. 지금은 한 2천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제 위믹스가 이렇게 대박이 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박 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또 악재가 터집니다. 지난해 말에 일어난 일인데 위믹스가 최고가를 달성하고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대거 팔아치워버립니다. 왜 전에 카카오에서 카카오 주주들이 주식 대거 판매해가지고 카카오 게임즈인지 관련 주가가 폭락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많이 들고 있는 홀더들이 갑자기 팔아버리니까 가격이 떨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실제로 코인 가격이 확 떨어졌고요. 이게 2만 원대 하던 게 그때 한 5천 원 정도까지 떨어진 걸로 기억합니다. 투자자들의 불만은 뭐 난리가 났죠. 위메이드가 갑자기 이믹스를 왜 팔았냐? 이게 게임사 중에 썬데이 토즈라는 모바일 게임사가 있는데 여기를 인수하려고 팔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 자금을 위해서
위믹스를 판 거죠. 우리가 위믹스를 판 건 사실인데 이게 폭락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한순간에 폭락을 야기할 만큼 대규모 물량을 한 번에 내놓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하고 백서라는 걸 내놔요. 백서가 뭐냐면 우리가 이 위믹스를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이렇게 유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백서에도 위믹스를 팔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썬데이 토즈를 사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악명도 유명한 거니까요. 이 사건으로 위믹스는 실제로 한 번도 여기 게임도 안 하시고 뭐 암호화폐 투자도 안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그래도 이름을 알리게 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싸이클럽의 싸이월드 코인. 이게 싸이월드가 유명해서 알려져 있긴 한데 실제로는 뭐 큰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보긴 좀 힘듭니다. 왜냐면 싸이월드 운영사랑 싸이월드 코인, 싸이클럽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회사가 달라요. 그래서 얘네 둘이 지금 이 코인에 대한 소유권, 개발권을 가지고 법정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법정 싸움이 계속 진행되니까 어쨌든 그 코인 개발이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11월 21일 기준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는 퇴출됩니다. 나머지 두 개. 이 두 개 다 약간 되게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클레이튼은 클레이튼 생태계를 구성하는 유명한 프로젝트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하나둘씩 클레이튼을 떠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상 부동산 거래 플랫폼 클레이시티입니다. 이게 이렇게 설명하시면 잘 모르겠을 텐데 오징어 게임이랑 수리남 많이들 보셨죠? 거기 주연급으로 등장했던 배우 박혜수 씨가 관련 홍보물을 찍으면서 좀 이제 코인 관심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많이 알려지게 됐죠. 일종의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대충 그 스토리 개요는 이래요. 환경오염으로 멸망한 지구를 배경으로 가상 세계를 만들었고 그게 클레이시티고 이 가상 세계의 땅을 사들이는 겁니다. 되게 러프하게 거칠게 설명을 하자면 현금성 자산, 코인 형성 자산이라는 전제하에 현금성 자산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레이튼 생태계에서는 이게 가장 알짜 메타버스 게임이었는데요. 이 클레이시티가 클레이튼을 떠나겠다고 최근 발표를 했습니다. 위믹스, 그러니까 위메이드도 클레이튼의 협력 플랫폼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얘네도 자체 게임 위주의 생태계를 만든다고 5월 클레이튼을 떠났습니다. 게이머가 위믹스를 통해서 게임 경제에만 개입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만들 때도 위믹스가 쓰일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게이머들의 결정에 따라서 세계관이 변한다든지 이렇게 큰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자꾸 클레이튼을 떠날까요? 클레이튼 가격이 엄청 떨어졌거든요. 지금 오늘 촬영이 11월 4일이거든요. 11월 4일 기준 클레이튼 개당 가격이 한 300원 정도 됩니다. 300원이면 뭘 살 수 있죠? 300원이면 우표 정도 살 수 있나? 근데 이게 지난해만 해도 개당 5,000원 정도 했습니다. 대폭락이죠, 대폭락. 일각에서는 이제 클레이튼의 약점이 이제 다 드러나 버렸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클레이튼의 약점 중에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게 국내 한정이라는 점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참여는 엄청 활발하고 국내에서는 카카오가 만드는 코인에서 엄청 유명하긴 한데요. 이게 글로벌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놀랄 만큼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클레이튼. 그러니까 그동안 관심이 있었던 게 클레이튼의 어떤 우월성, 서비스의 대단함, 혁신성 이런 게 아니라 카카오라는 이름 때문이었던 거죠. 근데 요즘 카카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가 사건, 분업발식 확장 경영, 얼마 전에 데이터 센터에 불도 나서 카카오 먹통되고, 그러니까 작년 내내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었죠. 그 나빠진 이미지의 변곡점마다 클레이튼의 가격 쿡쿡 떨어져 나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가격 방어도 제대로 못하는 코인의 플랫폼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은 거죠. 업계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제가 아직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꽤 많은 직원들이 이미 이 팀을 떠났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확실한 혁신성, 새로운 기능 이런 것들이 좀 추가가 되거나 이러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위믹스는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합니다.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내 빅5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는데 여기 공동협의체가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라고 줄여 불러요. 또 닥사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9월 27일 위믹스를 유통량 허위 공시 등의 사유로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위믹스가 지난 1월 암호화폐 거래소에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예상 유통량이 2억 4,597만 위믹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근데 10월 25일 기준
위믹스 실제 유통량은 3억 1,842만 개입니다. 7,245만 개가 많죠, 공시한 것보다. 10월 25일 위메이드가 자체적으로 공개한 위믹스 3분기 보고서 보면 9월 말 기준 2억 7,900만 개가 유통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암호화폐 정보 제공하는 해외 플랫폼 코인마켓캡이 제일 크거든요. 여기가 실제로 얼마나 풀리는지 계속 실시간으로 유통량이 보이는데, 이때 기준으로는 25일까지만 해도 유통량이 1억 2,300만 개만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공시한 주식 발행량이랑 실제 발행량이 엄청 달라요. 허위 공시가 알려지면서 2,600원이었던 위믹스 개당 가격이 1,700원 정도로 급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만 원에서 2,000원 됐을 때보다는 상황이 좀 난데, 그래도 투자자들은 타격이 크죠. 위메이드는 또 이제 해명을 해야죠. 위믹스 유통량이 달라진 이유를 공시와 실제 유통량 사이에 시차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밌는데 비행기 탄 것들과 시차가 있긴 있대요. 그리고 일부 유통량은 시장에 유통되지 않게 위메이드 위믹스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상장 폐지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규익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위메이드가 위믹스 유통량 증가 원인을 나름 신속하게 설명을 했고,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해 개선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요. 이전부터 위믹스 분기 보고서를 통해 시장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래 지원 종료, 그러니까 상장 폐지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코인 폭락은 사실 블록체인 업계 전부의 일입니다. 근데 국내 개발 코인에서는 계속 가격 문제가 아니라 다른 잡음이 나오고 있어요. 상장 폐지, 떠나는 거. 왜 그럴까요? 일각에서는 국내에서 블록체인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게 블록체인이 뭔지에 대한 국내 기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서는 암호화폐를 증권 혹은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일부 주에서는 암호화폐 시세 조정 등도 주가 조작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고, 실제로 미국 사법 당국이 암호화폐 시세 조정을 했다고 미국 검찰 측에 체포해달라고 요청한 사안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되게 기억 바로 하실 텐데, 루나코인 딱 그런 사례예요.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얘네 시세 조작한다 라고 판단해서 사법부에다 수사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근데 한국은 이 논의를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증권으로 인정되지 않고 증권 같은 것으로도 인정되지가 않아요. 아예 어떤 정의, 어떤 것도 내려지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이걸로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 청사진이 안 쓴다는 거죠. 블록체인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개발은 해봤고 꼴은 갖췄는데 이걸 돈으로 쓸 수 있는 건지 증권으로 쓸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써야 할지는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 결국 투기 수단으로밖에는 사용이 안 된다라는 게 업계 지적이죠. 이는 법 쪽에서도 똑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금융자산인지 아닌지를 정의하지 않으면 그 리스크 때문에라도 어떤 사업도 쉽게 벌일 수 없다라는 거죠. 김치코인들이 그야말로 계속 지금 악재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소일코라도 외양간 고치는 심정으로 빨리 블록체인에 대한 법적 기준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박세준의 기업 보객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업계가 무너지는 것들에 대한 좀 씁쓸한 감정이 있네요. 빨리 이렇게 법적 기준이 확립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